오늘 나는 부산에서 27년 동안 노화된 피부를 치료하며 수백 번 본 진실을 너에게 말하고 싶다. 바셀린을 잘못 쓰면 작은 실수 하나로 얼굴 주름이 몇 주 만에 2배로 깊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은 한국의 많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겨울에 난방이 하루 종일 켜지고 공기가 계속 건조할 때다. 어떤 환자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바르고 밤마다 두껍게 올리지만 볼이 빨개지고 작은 좁쌀이 생기고 피부가 더 빨리 늙는다. 하지만 한 단계만 바꾸고 올바른 순서를 지키면 며칠 만에 피부가 더 부드럽고 덜 당기고 깊은 주름도 천천히 옅어 보인다. 이 영상에서 나는 그 단계와 가장 안전한 4가지 방법, 그리고 피부 타입별 계획을 보여주겠다. 네가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실수와 그걸 고치는 법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봐라. 이것은 60살 이후 피부를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팁들은 얼굴을 지키고 피부 속 수분을 잡아주고 새 주름이 빨리 자라는 것을 잘 막아준다. 그래서 너는 겨울에도 피부를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건조함을 쉽게 줄일 수 있다. 작은 실천이 매일 피부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 피부는 언제나 부드러움을 되찾을 힘이 있다. 올바른 방법을 쓰면 주름도 조금씩 가벼워지고 얼굴이 더 편안해지고 건강해진다. 오늘 알려준 내용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니 꼭 따라가라. 너의 피부는 더 촉촉하고 따뜻하고 안전해질 것이다. 매일 한 걸음씩 하면 너는 금방 좋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부산의 작은 피부과에서 여러 해 일하면서 나는 아주 익숙한 모습을 자주 보았다. 한국에서 겨울을 맞는 거의 모든 나이 든 사람들은 같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밤에 바셀린을 아주 두껍게 바른다. 어떤 사람은 보습제 대신 쓰고 어떤 사람은 얼굴 전체에 바른다. 두껍게 바를수록 더 따뜻하고 주름을 더 잘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서울, 대구, 강원에 살면 그 느낌을 잘 안다. 찬바람이 얼굴을 치고 습도는 30% 아래로 떨어지고 따뜻한 수돗물로 세안한 뒤 곧바로 피부가 당긴다. 많은 노인들은 아침에 부드럽게 느끼려고 가능한 한 많이 바셀린을 쓴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습관은 그들이 모르는 많은 문제의 시작이다. 대구의 67살 여성은 2볼에 작은 좁쌀이 가득한 채로 왔다. 그 주가 너무 추워서 매일 밤 거의 숟가락 반만큼 바셀린을 썼다고 했다. 두껍게 바르면 건조함을 막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71살. 남성은 얼굴을 말린 직후 아무 크림도 없이 바셀린만 발랐다. 밤에 여러 번 깨는 바람에 2-3번 더 덧발랐다. 그 결과는 딱 일주일 만에 2볼이 분홍색이 되고 뜨겁고 예민해 보이는 상태였다. 이런 습관은 부주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나이든 한국인들은 바셀린을 만능 연고라 생각하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는다. 중요한 점은 이런 습관이 아주 흔한 일상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한국 집은 온돌 난방이라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하고 나이든 사람들은 보습을 챙기고 싶어도 자주 잊고 따뜻함을 느끼려고 뜨거운 물로 세안한다. 그 뒤 건조할까봐 바셀린을 많이 바른다. 이런 행동은 겨울마다 해마다 반복되고 그 반복이 피부를 약하게 하고 주름을 깊게 하고 홍조, 각질, 작은 좁쌀 같은 문제를 만든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부산의 72살 장씨 어르신은 많은 또래가 했던 말을 똑같이 말했다. 건조하지 말라고 바르는데 많이 바를수록 더 나빠져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 질문이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다. 바셀린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 쓰면 좋은 제품도 예상 못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두껍게 바른 적이 있다면, 얼굴 전체에 바른 적이 있다면
보습제를 먼저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바른 적이 있다면 다음 부분을 꼭 봐라. 내 피부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내 경험과 비슷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라. 너도 같은 고민을 해봤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지난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조금만 두껍게 발라도 피부가 그렇게 나빠질 수 있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꼭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은 핵심이다. 한국의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다. 작은 좁쌀, 홍조, 더 깊어진 주름 같은 문제는 바셀린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55에서 70 사이의 나이 든 피부가 젊은 피부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생긴다. 나이가 들면 피부 세포 사이에 천연지질, 즉 벽돌을 붙여주는 시멘트 같은 것이 아주 빠르게 약해진다. 한국에서는 추운 날씨, 낮은 습도, 따뜻함을 느끼려고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 때문에 이런 약해짐이 더 빨리 온다. 이 시멘트가 얇아지면 피부는 금간 벽처럼 되고 안에 있는 물을 붙잡아두지 못한다. 겉으로는 바셀린 때문에 번들거려 보여도 안쪽은 물이 부족해서 매우 건조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바셀린만 바르면 수분막은 텅 빈 냄비에 뚜껑을 덮는 것처럼 된다. 안에 잡아둘 물이 없고 김도 못 빠져나가고 열이 피부 안에 갇히고 기름과 먼지도 같이 갇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은 번들거리는데 며칠 지나면 입가 주름이 더 깊어 보여요 라고 말한다. 실제로는 안쪽에 심한 탈수와 수분 부족으로 겉층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또 거의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4계절 기후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건조하고 얇은 피부가 매우 많다. 피부가 얇다는 것은 온도의 작은 변화도 작은 염증을 쉽게 만든다는 뜻이다. 바셀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그 층이 체열을 붙잡아 두어볼이나 입 주변이 보통보다 몇 도 더 따뜻해진다. 그러면 피부 속 효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장벽이 약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진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다. 바셀린은 바르자마자 겉층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한다. 그 전에 충분한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겉층은 더 건조하고 단단해져서 당기는 느낌이 생기고 주름을 아래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셀린을 바르고 자고 나면 피부가 아래로 끌린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특히 팔자 주변에서. 그리고 피부가 계속 탈수되면 그 아래의 콜라겐이 더 빨리 무너져서 60에서 70 사이 사람들에게 주름이 더 빨리 드러난다. 그래서 바셀린을 잘못 쓰는 나이든 분들이 겉은 번들거리는데 주름은 더 깊어진 모습으로 병원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셀린을 쓰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이 보호막이 피부를 가두는 딱딱한 껍질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순서로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셀린을 바르면 겉은 반짝이는데 속은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혹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도 주름이 더 깊어진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라. 다음 부분에서 그걸 완전히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제 왜 나이든 피부에서 바셀린이 잘못 작용하는지 이해해 했으니 많은 한국 노인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한국인의 생활 환경과 매일의 습관이 속은 건조하고 겉은 막힌 상태가 더 심하게 생기는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이다. 60살 이상 한국인들은 평생 대부분을 길고 건조한 겨울 속에서 지냈다. 온돌 난방이 되는 집은 따뜻하지만 실내 습도는 항상 낮다. 부산, 대구, 충청에 사는 혼자 지내는 노인들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가습기를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피부 속 물이 계속 빠져나간다. 어떤 분들은 창가에 오래 앉아 차가운 햇빛을 얼굴에 그대로 받기도 해서
겉표면이 더 마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얼굴을 뜨거운 물로 씻는 습관이 있다. 노인들 중 거의 80%가 이렇게 한다. 뜨거운 물은 몇 초 만에 피부의 천연 기름을 싹 지워버린다. 이렇게 세안한 뒤 이미 약해진 피부는 금이 간 땅처럼 되고 바로 그 순간에 두꺼운 바셀린을 바른다. 그러면 수분막은 도움을 주는 대신 열, 땀, 먼지, 남는 기름을 가두어 버린다. 그래서 많은 한국 노인들이 겨울만 되면 작은 좁쌀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여드름이 없었다고 말해도 똑같이 생긴다. 또 하나 중요한 문화적 이유가 있다. 피부가 번들거릴수록 좋고 두껍게 바를수록 수분이 오래 간다고 믿는 생각이다. 바셀린이 만능 연고로 여겨지던 시절부터 내려온 생각이다. 하지만 현대 피부학은 이런 생각이 지금의 나이든 피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화된 피부에 필요한 것은 번들거림이 아니라 물이고 그 다음에 가볍게 덮어주는 막이다. 게다가 많은 한국 노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움직임이 적고 바깥에 거의 나가지 않아 피부 아래의 혈액 흐름이 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바셀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갇힌 열이 더 강해지고 붉어짐이 더 빠르게 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열 스트레스라는 가벼운 염증이고 이것이 주름을 더 빨리 깊게 만든다. 늦게 자고 물을 조금 마시고 아침 시장에 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는 것도 탈수를 더 쉽게 만든다. 이런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건조한 피부, 두꺼운 바셀린, 막힌 겉층, 붉어짐, 더 얇아진 피부, 더 깊어진 주름이라는 반복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늘 환자들에게 말한다. 바셀린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습관이 피부를 망가뜨린다. 온돌에 가까이 앉아 있다가 뜨거운 물로 세안하고 그 다음에 바셀린을 두껍게 바른 뒤 피부가 더 당기고 더 예민해진 느낌이 든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라. 너희가 얼마나 많이 이 속은 건조하고 겉은 막힌 패턴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다음 부분에서 더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다. 이제 한국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속은 건조하고 겉은 막힌 문제를 이해했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바셀린은 뚜껑일 뿐이지 수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0년 동안 내 환자들 중 60% 이상이 이 부분을 오해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셀린이 피부를 잘 먹여준다고 믿지만 많이 쓸수록 노화가 더 빨리 보이는 이유다. 내가 진료실에서 늘 말하는 것이 있다. 피부 속에 물이 없으면 바셀린을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네가 가두는 건 건조한 뿐이다. 이 말은 특히 55살 이상에서 더 정확하다. 피부 속 물을 붙잡아주는 천연보습인자 NMF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NMF가 부족해지면 물이 빠르게 증발하고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바셀린을 바르면 그 막은 건조함을 붙잡아두고 더 깊은 층까지 탈수를 심하게 만든다. 부산의 68살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바셀린을 바르는데 아침에 번들거리지만 하루 종일 피부가 당겨요. 그녀는 피부가 적응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지만 수분 검사를 하니 볼은 사막처럼 17%밖에 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그 전에 물기 있는 제품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은 피부 속에 자연 수분이 남아있어서 바셀린이 잠깐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중년 이후, 특히 한국처럼 춥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곳에서는 피부가 바셀린이 잡아둘 만큼의 수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바셀린은 갈라진 땅을 덮은 비닐처럼 작용한다. 겉은 반짝이지만 아래는 극도로 건조하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물이 바탕에 없으면 겉층이 단단하고 쉽게 갈라지며
주름을 더 깊게 잡아당긴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바셀린 바르면 번들거리는데 입가 주름은 더 깊어 보여요 라고 말한다. 이것은 바셀린이 주름을 만든 것이 아니다. 깊은 탈수를 가둬두어서 주름을 펴줄 유연성이 피부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노인들이 또 하는 실수가 있다.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버리는 것이다. 피부에 물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 위에 바셀린을 바르는 것은 마른 종이에 비닐을 눌러 붙이는 것과 같다. 바셀린이 진짜 보호막이 되려면 수분 기반의 크림, 촉촉한 토너, 아니면 세안 후 남아있는 약간의 물기라도 있어야 한다. 즉, 바셀린은 물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피부에 먼저 넣어준 물만 지켜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한 가지가 바셀린이 당신을 더 젊어 보이게 할지, 더 빨리 늙어 보이게 할지를 결정한다. 세안 후 바로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바셀린을 발랐던 적이 있거나 바셀린이 스스로 보습해준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라. 이 제품의 진짜 역할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다음에는 거의 모든 한국 피부과 의사들이 쓰는 단계, 바셀린을 효과적인 보호막으로 바꾸는 올바른 순서를 알려주겠다. 6. 이제 바셀린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뚜껑처럼 작용한다는 걸 이해했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자. 바르는 순서다. 이 순서가 바셀린이 너를 더 젊어 보이게 만들지 아니면 주름을 2배로 깊게 만들지를 결정한다. 부산에서 오랜 시간 환자를 보며 내가 느낀 건 대부분의 노년층은 제품을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틀리게 쓴다는 점이었다. 순서가 틀리면 아무리 비싼 제품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실제로 한국의 60 이상 피부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건조해진다. 날씨는 춥고 건조하고 온돌 난방은 실내의 수분을 쭉 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답은 아주 단순하다. 물을 먼저 넣고 기름으로 나중에 덮는 것. 즉, 물 먼저, 오일 나중 규칙이다. 1단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빠르게 세안하기. 노년층은 따뜻한 느낌 때문에 뜨거운 물을 많이 쓰는데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금방 벗겨서 깊은 탈수가 바로 생기게 한다. 미지근한 물로 바꾸면 첫날부터 당김이 훨씬 줄어든다. 2단계. 얼굴을 완전히 말리지 않기.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얇은 물막은 꼭 남겨야 한다. 노화된 피부는 이 남아있는 물기가 있어야 크림이 고르게 퍼지고 바셀린이 제대로 밀봉할 수 있다.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3단계. 수분 크림이나 수분 토너 바르기. 이 단계가 바셀린이 잡아두게 될 물리다. 한국의 55 이상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돈 아끼려고 혹은 바셀린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건너뛴다. 하지만 이 물층 없이 바셀린만 바르면 건조함만 가두게 된다. 꼭 비싼 제품일 필요도 없다. 물만 들어있으면 피부는 분명 달라진다. 4단계, 1, 2분 기다리기. 많은 사람이 이 단계를 가볍게 넘기지만 매우 중요하다. 1-2분 기다려야 물이 거층에 스며들고 바셀린을 바를 때 밀려나지 않는다. 바로 바르면 크림은 겉에서 미끄러지고 바셀린은 잡아둘 것이 없다. 5단계. 바셀린을 아주 얇게 바르기. 콩 반쪽 크기 정도만. 이 단계가 피부가 막히지 않고 숨쉬게 하느냐를 결정한다. 노년층은 따뜻하게 보호하려고 두껍게 바르는데 나이가 들면 모세혈관이 약해져 열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해진다. 얇게 바르는 것이 정답이다. 6단계. 얼굴 전체가 아니라 주름 생기기 쉬운 부위에만 바르기. 볼, 팔자주름, 입가, 목 같은 곳만 바른다. 이마, 코, 턱은 나이가 들수록 피지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서
막힘이 훨씬 잘 생긴다. 이 6단계를 정확히 따르면 60에서 75 사이의 사람들은 보통 3-5일 안에 더 부드럽고 살짝 탱탱한 느낌을 받는다. 세안 후 뜨겁고 당기는 느낌도 거의 사라진다. 이것은 내가 진료실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에게 써온 방법이다. 바쁜 사람들을 위해 6단계 초간단 버전을 만들어주길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라. 매일 따라하기 쉬운 아주 간단한 표로 정리해주겠다. 이제 올바른 순서를 이해했으니 다음 단계는 내가 부산, 대구, 광주에서 많은 노년층에게 써온 4가지 공식이다. 이것들은 옛날식 민간요법이 아니라 한국의 춥고 건조한 기후, 55 이후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맞춰 조정한 루틴이다. 제대로 쓰면 바셀린은 막히지 않으면서 피부가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 가볍고 안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공식, 보습제 베알파스 바셀린. 이것이 가장 쉬운 버전이고 모든 노년 피부에 잘 맞는다. 중요한 점은 보습제가 먼저 피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셀린이 뚜껑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60에서 70 사이의 사람들은 집을 따뜻하게 유지해 실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 기반 크림이 바셀린이 잡아둘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 공식을 1-2주 쓰면 팔자주름이 덜 깊어 보이고 세안 후 당김이 훨씬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공식, 수분 토너 플러스 수분 크림 플러스 바셀린. 이것은 매우 건조한 피부를 위한 방식으로 온도를 하루 종일 켜두는 작은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흔하다. 토너는 겉층을 부드럽게 하고 크림은 물을 넣고 뉘고 바셀린이 그 물을 잡아둔다. 이 공식을 쓴 노년층은 아침에 볼이 뜨겁게 화끈거리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자주 말한다. 세 번째 공식, 저강도 레티놀 플러스 바셀린. 젊은 사람들은 레티놀만 써도 되지만 노년층은 자극을 아주 쉽게 받는다. 피부는 얇고 기름이 적어서 레티놀만 쓰면 몇 번 만에 붉어질 수 있다. 레티놀을 바를 때는 그 위에 아주 얇은 바셀린만 필요하다. 그러면 레티놀이 더 천천히 흡수되고 자극은 줄고 콜라겐 활동은 유지된다. 하지만 이 공식은 밤에만 쓰고 60 이후라면 하루 걸러 쓰는 것이 좋다. 네 번째 공식, 베판텐 같은 회복용 크림 플러스 바셀린. 이것은 내가 겨울에 붉어짐, 각질, 갈라진 피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다. 회복 크림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을 넣어주고 바셀린은 먼지와 수분 손실로부터 자극된 부위를 보호한다. 겨울의 가게, 주방에서 일하거나 야외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며칠 만에 확실한 변화를 본다. 중요한 점은 각 공식이 서로 다른 피부 상태를 위한 것이며 모두를 한꺼번에 쓰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를 써본 적은 있지만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면 댓글에 숫자 6을 남겨라. 내 피부 상태를 설명해주면 네가 사는 기후와 생활 습관에 가장 잘 맞는 공식을 알려주겠다. 이제 바셀린을 잘 쓰게 도와주는 4가지 황금 공식을 배웠으니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많은 한국 노년층이 모르고 반복하는 실수들을 알아보는 것이다. 나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렇게 말한다. 이 2-3가지 습관만 고쳐도 피부 결과가 3배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실수들은 특히 60 이후에서 흔한데 오랫동안 몸에 밴 생활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실수, 바셀린을 슬리핑팩처럼 두껍게 바르기. 강원, 서울, 제주처럼 추운 곳에 사는 분들에게 아주 흔하다. 밤새 따뜻하게 하려고 두껍게 바른다고 하지만 바셀린은 열을 만들지 않고 몸에 열을 가두는 것뿐이다. 너무 두껍게 바르면 피부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서 열 스트레스, 즉 작은 염증이 생긴다. 노화된 피부에서는
한 번의 열 스트레스만으로도 팔자주름이 깊어지거나 볼이 며칠씩 빨개질 수 있다. 두 번째 실수. 얼굴을 완전히 말린 뒤 바로 바셀린 바르기. 젊은 사람은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지만 노년층은 절대 아니다. 얼굴이 완전히 마르면 자연 수분이 0%가 된다. 이때 바셀린을 바르면 깊은 건조함만 그대로 가두게 된다. 매일 밤 바르는데도 피부가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 습관 때문이다. 세 번째 실수. 얼굴 전체에 바르기. 막힘이 쉬운 부위까지 포함해서 노년층의 이마, 코턱은 피지가 어떤 날은 너무 적고 어떤 날은 갑자기 많아진다. 이런 곳에 바셀린을 바르면 땀과 기름이 막혀 좁쌀이나 붉어짐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레르기라고 착각한다. 사실은 잘못된 부위에 밀봉한 것이다. 네 번째 실수. 아침에 바셀린을 완전히 씻어내겠다며 여러 번 세안하기. 노년층은 바셀린이 기름지다고 생각해 아침에 두세 번씩 세안한다. 하지만 강한 세안이야말로 피부에서 가장 많은 수분을 빼앗는다. 바셀린은 완벽히 지울 필요가 없다. 미지근한 물이나 순한 세안제 한 번이면 충분하다. 다섯 번째 실수. 피부가 붉고 뜨겁고 갈라져 진물 나는 상태에 바로 바셀린 바르기. 피부가 이미 심하게 예민해져 있을 때는 바셀린이 열과 습기를 가둬 염증을 더 오래 가게 만든다. 특히 오전에 시장에서 찬바람 맞고 와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 바로 바셀린을 바르는 분들에게 자주 생기는 실수다. 이럴 때는 먼저 진정, 그 다음에 밀봉이 맞다. 여섯 번째 실수. 낮에 바셀린을 쓰면서 선크림을 건너뛰기. 바셀린은 표면을 반짝이게 만들어 햇빛에 더 민감해지게 한다. 많은 노년층이 시장까지 몇 분 걸어가기 때문에 선크림을 안 바르는데 이 습관이 주름을 더 깊게 하고 잡티를 더 진하게 만든다. 이 모든 실수는 피부를 더 잘 돌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정보가 없어서 피부를 매일 조금씩 약하게 만든다. 올바른 순서와 올바른 부위를 알려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얼마나 빨리 피부가 좋아지는지 보고 놀란다. 당신의 피부 상태를 보고 이런 실수 중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길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 7을 남기고 피부 상태를 설명해라. 그러면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제 흔한 실수들을 모두 알아봤으니 마지막 단계는 매일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 바셀린이 진짜 보호막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층 대부분은 하루에 몇 분만 습관을 바꿔도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 이 부분에서 나는 바셀린을 보습제가 아니라 올바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만 힘을 발휘하는 회복용 방패로 보기를 바란다. 조정 1.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기. 특히 서울, 강원처럼 겨울이 추운 지역의 노년층은 뜨거운 물의 따뜻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자연 보호막을 금방 깨뜨린다. 온도를 34도 정도로만. 낮춰도 피부는 수분을 약 30% 붙잡을 수 있다. 그러면 크림과 바셀린이 제대로 밀봉된다. 조정 이후 실내 건조 줄이기. 대부분의 노년층은 온도를 밤새 켜두어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금방 마른다. 비싼 가습기는 필요 없다. 방 안에 물그릇 하나 또는 히터 근처에 젖은 수건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만 해도 습도가 부드럽게 올라가서 바셀린이 너무 강한 막이 되는 걸 막아준다. 조정 3. 물을 시간 맞춰 적게 마시기. 노년층은 목이 안 마른다는 이유로 물을 거의 안 마신다. 하지만 옥 위초 15세 피부는 속수분이 매우 쉽게 빠져나간다. 많이 마실 필요도 없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자기 전 한 컵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습관이 크림을 더 잘 스며들게 하고 바셀린이 잡을 물을 만들어준다.
조정 4. 바셀린은 필요한 부위에만 바르기 얼굴. 전체에 바르는 건 잘못이다. 건조하거나 주름이 오는 볼, 입가, 목 같은 곳에만 바르는 것이 맞다. 필요한 곳만 관리하면 나머지 피부는 숨을 쉴 수 있어 균형이 더 잘 맞는다. 한국 피부과에서 노년층에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한다. 조정조. 바셀린은 마지막 단계, 다른 제품을 대신하는 제품이 아님 바셀린이 두꺼우니 보습이 잘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노년층이 보습제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바셀린은 수분을 만들지 않는다. 이미 피부에 들어간 물만 지킬 뿐이다. 올바른 순서로 쓰면 겉은 번들, 속은 건조, 같은 느낌이 사라지고 피부가 편안해진다. 조정 6. 얼굴이 차가운 바람에 달아오르거나 뜨거운 샤워 직후에는 바셀린을 바로 바르지 않기. 피부가 뜨거운 상태에서는 바셀린이 열을 가둬 붉어짐을 더 악화시킨다. 세안 샤워 후 10분, 시장에서 들어온 뒤 10분 정도 피부가 식도록 기다리는 게 좋다. 이 작은 습관들을 고친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피부가 가볍다고 말한다. 보습 후 무겁거나 당기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때서야 바셀린이 피부를 답답하게 누르는 막이 아니라 부드러운 회복 보호막처럼 작동한다. 이 모든 조정을 일주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노년층이 한 페이지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해주길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 8을 남겨라.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주겠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길을 함께 걸어왔다. 바셀린을 잘못 쓰면 왜 주름이 더 깊어지는지, 한국의 55 이후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피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4가지 황금 공식과 작은 생활 조정까지 모두 살펴보았다. 내가 오늘 너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은 얼마나 바르면 되는가,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가가 아니다. 나이 든 피부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올바른 순서와 올바른 관리만 이해하면 더 부드럽고 덜 주름진 피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느낌이다. 너의 피부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너의 습관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너의 피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 끝까지 함께 해준 너에게 나는 정말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가족에게도 공유해라. 너의 작은 변화 하나가 그들의 하루를 더 자신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천천히 회복되지만 그렇다고 결코 멈추는 것은 아니다. 오늘 배운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얼굴을 바꾸고 일주일 뒤에 피부 결을 바꾸고 한 달 뒤에는 거울 속의 너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줄 것이다. 지금의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오늘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 너의 피부는 다시 좋아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네가 배운 모든 내용은 단순한 피부 관리 정보를 넘어선다. 이것은 나이 들어가는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태도이기도 하다.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면 거울을 보는 방식도 달라진다. 너 자신을 꾸짖기보다 이해하려 하고 숨기기보다 보듬으려 하면 피부는 그 따뜻함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오늘 네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